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50대 아줌마입니다. 말 그대로 어찌 보면 남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삶을 사고 있지만 쉽게 겪기 힘든 일들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안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상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장에 취업을 했고 10원짜리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면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친한 언니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랑은 위로 형이 둘이나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당시 집안에서 큰 도움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끼리 모아둔 돈으로 시작해 조금씩 살림을 꾸려나갔어요. 저희는 넓진 않았지만 새로 생긴 빌라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신혼부부들도 참 많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고 배가 눈에 띄게 불러올 때 쯤엔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새로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가 25이었어요. 25에 애를 낳는다고 하면 빠르다고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다행히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아이를 낳아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저 역시 처음 해보는 육아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지만 아이가 웃어줄 때면 모든 피로가 풀리는 듯 했어요. 남편도 저와 아이를 보며 열심히 일해줬고 둘 다 돈을 헤프게 쓰는 성격은 전혀 아니라 통장 속에 우리가 모은 잔고도 차곡차곡 모이고 있었죠. 물론 행복했던 날들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좋았었지 싶습니다. 전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당연히 둘째를 낳고 싶었지만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한 탓에 첫째도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았던 데다 제 몸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도 둘째를 갖는 것을 권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내미가 어디 하나 크게 아픈 것 없이 건강하고 또 씩씩하게 자라줘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제 뒷공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참 대견스럽기도 했고요. 그런데 중학교에 올라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와 대화를 잘하지 않으려고 하고 부쩍 짜증을 많이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혼을 내볼까 싶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춘기가 벌써 왔구나 싶었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 나이대가 되면 참 생각도 많아지고 부모님보단 친구들이 좋아지고 그럴 때잖아요. 물론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지켜보자 싶었어요. 헌데 가면 갈수록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이건 좀 도가 지나치다 싶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학원을 심하게 보내지 않았던 시절이라 영수학원에만 보냈어서 9시면 집에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툭하면 밤 12시가 다 되어 들어오곤 했죠. 어디서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고 언젠가부터는 담배 냄새까지 풍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좀 하자고 했죠.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있는 아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저는 속으로 화를 삭히며 아들에게 타이르듯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코방귀를 뀌며 엄마가 뭘 아냐며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신랑에게 말을 해볼까 했지만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며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바쁘게 움직이는 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제 선에서 해결을 해보자 싶었어요. 주변 지인부터 저희 친정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물었지만 그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대답밖에는 듣지 못했어요. 어쩌면 제 아들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참 서운하기도 했었죠. 그제서야 제가 부모님에게 모진 말을 했을 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새삼 깨닫기도 했고요. 그런 제 마음은 알리 없는 아들은 가면 갈수록 멀어지는 듯 싶었죠. 시간이 지나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남편의 사업은 조금씩이나마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집안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해 미안하다며 오랜만에 외식이나 하자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세 식구가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자리라 남편과 저는 아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들은 식사 내내 저희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에 다 먹었으면 이제 그만 가자며 급하게 일어섰어요.
남편의 아들의 그런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시 앉으라고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겼다며 혼자서 먼저 가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표정이 굳은 걸 보고는 앞으로는 같이 밥 먹을 일이 많을 테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눈치만 살폈죠. 집으로 돌아오자 신랑은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신경했다며 당분간은 집에 일찍 올 테니 저녁도 항상 같이 먹고 같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보내자고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들이 집에 일찍 들어오지 않을 텐데 어쩌지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랑은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자정이 다 된 늦은 밤에나 들어왔고 신랑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냐, 왜 진작에 나에게 말하지 않았냐며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는 있느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어쩌면 이렇게라도 신랑이 알게 되어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몇 주간 아들을 지켜보던 남편은 대화를 시도하고자 아들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가 조금씩 오가더니 누군가 맞는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래 방문을 열자 흥분한 듯한 신랑과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을 번갈아 보다 얼른 남편을 데리고 방에서 나와 어찌 된 일인지 물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딱딱한 분위기에선 아들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을 것 같아 장난스럽게 얘기를 계속 걸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무성의하고 짜증 섞인 대답뿐이었대요. 남편도 점점 화가 나서 엄마한테도 이런 식으로 대꾸했냐며 잔소리를 하자 그만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아들만 셋는 집안에서 막내로 자랐던 제 신랑은 그런 버릇없는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고 몇 주간이나 참고 지켜보며 주의를 줬는데도 전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자신도 모르게 아들의 뺨을 때렸다고 했어요. 신랑의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그동안 한 번도 손찌검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됐죠. 사실 한편으로 이 기회로 인해 아빠가 무서워서라도 말을 잘 듣게 되진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됐네요. 그러나 제 기대와는 달리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이외에는 말도 걸지 않았고 밖에서 싸움이라도 하고 다니는지 얼굴에 상처가 생겨서 들어오곤 했고 신랑 또한 사업하는 사람이다 보니 언제까지고 칼 같은 시간에 집에 들어올 수 없었으니 제 손만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 다름 아닌 아들의 학교에서 온 전화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그동안 아들을 통해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는데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 학교로 좀 와주셔야 것 같다는 내용이었죠. 그래도 그간 큰 사고를 친 적은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어 급하게 준비를 하고 택시를 타고 바로 학교로 갔어요. 처음 뵙는 담임 선생님은 오시느라 고생했다며 커피를 내주셨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들은 학기 초부터 태도가 불량해 선생님들께 눈밖에 난 모양이었어요. 더군다나 분명히 담배 냄새가 나는데도 자신이 핀 게 아니라며 딱 잡아떼서 증거가 없어 징계를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어 오늘 저를 부르게 됐는데 다름 아닌 학교 폭력 문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을 들었을 때는 혹시나 제 아들이 피해자일까 싶었지만 선생님의 반응을 보니 그건 아닌 듯 싶었어요. 많이 심각한 수준이느냐 물었고 선생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노트북으로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피해자로 보이는 학생은 한눈에 보기에도 심하게 얻어맞은 것 같아 보였거든요.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 아들이 혼자서 한 것이냐고 물자 그건 아니고 무리 중에 한 명이라고 하셨어요.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학교폭력을 다룰 때면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제 아들이 그런 것을 했다니 정말 부끄럽고 아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조만간 학폭위가 열릴 것이고 징계가 떨어질 테나 말이 알고 있으라고 하시며 가정에서도 지도를 잘해 주셔야 한다며 부탁하셨어요. 저는 몇 번이고 사과를 했지만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으시며 사과를 받을 사람도 할 사람도 우리가 아니라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이 맞다며 아들을 따끔하게 혼내고 꼭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시키겠다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기에 남편에게 알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저는 전화를 걸어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일찍 들어올 수 있냐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오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번엔 자신을 말리지 말라며 때로는 맥과 약일 때가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때리는 것만은 안 된다고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아들을 바로잡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라도 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남편은 이리 와 앉으라고 했어요. 아들은 가방을 안으로 던지고는 저희 앞에 앉더니 저희는 쳐다보지도 않고 핸드폰만 만지작대고 있었죠. 남편이 조용한 목소리로 너 혹시 친구를 괴롭히거나 때린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제서야 저희를 쳐다봤어요. 아들은 저와 신랑을 번갈아 보며 눈치를 살펴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런 적 없다며 잡아댔고 남편은 화가 나서 내 엄마가 오늘 학교에 갔다 왔는데 계속 거짓말을 할 거냐고 소리를 쳤어요. 신랑이 화를 내자 조금 놀란 듯한 아들은 저를 흘겨보고는 엄마가 잘못한 거라며 친구와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분명히 그 피해 학생의 사진을 두 눈으로 더 딱히 봤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이지 반성의 기미라곤 조금도 보이지 않는 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 남편에게 당신이 알아서 알아듣게 얘기하라고 하고는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거실에서는 큰 소리가 들려왔지만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고 걱정이 된 제가 어떻게 됐느냐 묻자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자라고 하기에 저는 아들의 방문을 열어볼 용기가 없어 그저 아침만을 뜬 눈으로 기다렸어요. 아침이 되자 평소보다 일찍 나온 아들의 얼굴은 군데군데 멍이 들고 부어 있었고 저는 깜짝 놀라 얼굴을 잡고 어제 아빠한테 가진 거나 묻다가 실핏줄이 터진 눈과 마주지차 말문이 막혀버렸죠. 아들은 아무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섰고 이렇게나 심하게 때릴 줄 몰랐던 저는 남편은 혼날 때 제대로 혼나봐야 무서운 걸 알아서 다시는 안 그런다면 사내 자식이라 금방 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끊어버렸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걱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었죠. 아들은 정말로 정신을 차린 건지 저와 딱히 대화를 하진 않았지만 일찍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학폭위의 결과는 정학 일주일과 교내 봉사로 마무리된 듯 했고요. 그렇게 조금씩이나마 안정을 찾으며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까지는 말이죠. 한동안 집에 일찍 들어오기에 항상 저녁을 준비해 놨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귀가가 늦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3개월이 지난 지금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경찰에 수소문을 했는데도 강제로 잡아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